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새벽 1시 퇴근 후 교대를 하고 집에 가려는데 앞서 퇴근하고 친구와 술 한잔 하러 간다던 점장님이 가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집에 가는 방향이라면서 저를 태워주신다고 해서 탈을 얻어탔습니다. 술 드신 게 조금 걸리긴 했지만 저희 집이 가까워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신호대기 중에 뒤에 오던 차가 졸음운전으로 점장님 차와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진 않았지만 점장님은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발각됐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는데 태워준다고 해서 탄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나요? 음주운전 정말 저희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절대 해서는 안 돼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무조건 음주운전 안 됩니다. 지금 이번 사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직접 음주운전 하신 건 아니에요, 상담자님이. 네. 그런데 지금 음주한 사실,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도 동승했는데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제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게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어떤 별도의 항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일반 우리 형법상에 이제 음주운전 자체는 당연히 범죄죠. 근데 음주운전 방조죄는 따로 뭐 법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형법 제 32조에 이제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그래서 이걸 방조범이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정범의 실행을 그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 행위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정범이라고 하면 이제 음주운전 하신 분이겠죠.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 행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의 경우 이제 집에 태워주겠다 하고 제안을 받고 이제 탄 경우라서 아마 좀 글쎄요, 좀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딱 이게 방조범이 해당한다 아니다 하고 지금 딱 분명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죠.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주운전 방조죄라고 하면 어떨 때 적용이 되는지도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 행위, 참 말이 어려운데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네.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함께 탑승하거나 음주운전을 공모하거나 또 부추긴 경우가 이게 해당하고요. 또 술을 마신 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전달하는 행위, 또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자가 하급 직원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네. 상사가 그냥 운전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경우겠죠. 또 대리기사를 부르는 것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술을 마셨는데 운전을 할 거라고 인지하고 있었거나 같이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음주운전을 하게 했거나 도와준 경우라면 일단 수사선상에는 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여러 상황이 좀 더 드러나야겠지만 상담자님의 경우 어떻게 입증하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음주운전 방조죄의 처벌을 받을 수도는 있겠네요. 그렇죠. 요 상황,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어떤 상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이제 어쨌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시면 조사를 받게 되실 텐데 본인이 이제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좀 적극 물론 이제 어떤 형벌에 있어서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긴 합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의 어떤 적극적인 변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아무래도 이 지금 사실관계 자체가 직장의 상사분이 이제 집에 태워다 주겠다 어떻게 보면 호의를 제공한 뭐 먼저 이제 어떤 편의를 제공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편의점 점주분께서 명확한 어떤 진술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다못해 아니면 진술서라도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떤 목격자의 진술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요즘 운전 사례에서는 블랙박스가 많이 이용이 그렇죠.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블랙박스에 왜 대화 내용도 많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블랙박스 대화 내용을 보면 이 상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담자분은 이 실제 음주운전을 하신 분하고는 이제 아무런 음주운전 행위하고 상관이 없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함께 살펴보신다면 본인의 어떤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수사기관이 입증을 해야 되지만 지금 상담자님도 적극적으로 방어하실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네, 네. 내가 음주운전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블랙박스 확인해 보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하다못해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뭐 직접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주기까지가 어려우시다면 적어도 진술서 같은 것을 그렇죠. 네. 활용하시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주운전 방조 역시도 요즘 굉장히 엄히 다스려지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방어 필요하실 것 같고 음주운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절대 해서도 방조해서도 안 되겠죠.